혹시 한상호 교수님이세요? 네, 아닙니다. 혹시 오늘 출연하신 한상호 교수님이세요? 아니래요. 혹시 한상호 교수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TV닥터 여름기획 두 번째 게스트 한성호 교수입니다. 예, 오늘 여름 특집이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한 장소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예. 아주 오래전에 우린 마주쳤지 서로 알아봤어. 시청자분들한테 뭐 대단한 걸 할 수는 없고 우리 볶음밥, 대물 볶음밥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자주는 못하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합니다. 예, 의사이기도 하고 요리사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쩌면 또 친구이기도 한 그런 의사의 모습이 훨씬 더 친근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좀 궁금죠? 오늘 주제는 사실 어떤 질병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여름철 건강하게 여름을 할 수 있는 특급 비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병정정으로 이어갑니다. 오, 다 됐습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날 제가 직접 만든 요리 나왔습니다. 평소에 요리를 좀 잘 해드시나 봐요. 이 팬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던데요. 자주 하고 싶지만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하지만 네. 일요일 날 시간 될 때는 꼭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맛이 어떤지 좀 괜찮아요. 궁금한데. 예. 오늘 주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옛 어르신들이 보면 지금처럼 에어컨이나 선풍기 하나 없을 때도 음식으로 여름을 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 건강을 찾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좀 청해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정말 이 여름만 되면 항상 뭘 먹지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오늘 MBC TV닥터에서 여름 기획으로 여러분들의 건강 밥상을 체크할 기회가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뭘 먹으면 되는지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원숭이 두목입니다. 집에 한 분씩 계시죠? 여러분, 예, 보통 이 더운데 밥을 하는 게 굉장히 고역이시더라고요. 밥 했는데 맛있게 밥을 해서 딱 줬더니 집에 꼭 한 명이 요렇게 요 표정으로 그죠? 맛있는 거 없다고 그러신 마음이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여름철 나기에 음식의 이야기에 앞서 이야기하려고요. 희한하죠? 제가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사실 자, 다시 볼게요. 눈 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머니들 금방 웃음이 싹 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머니들 보겠습니다. 웃죠? 웃으세요? 예.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부터가 여름철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에 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휴가 또 다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갔다 왔어요? 예.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방콕과 사이판을 갔습니다. 오, 3일은 방에서 고기 있었고요. 3일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판때기 나놓고 거기 시원하게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어디에서 휴가를 보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 또는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 저도 이 말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슈퍼푸드들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드시죠? 포도.
예, 포도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포도에는 폴리페놀이라 불리는 굉장히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뭐냐면 우리 몸에 나쁜 찌꺼기, 혈관 안의 찌꺼기를 없애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의 좋은 효과는 암까지 예방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포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포도를 잡아서 씻고 난 뒤에 알맹이만 먹고 씨를 뱉죠. 틀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포도의 그 씨에는요, 알파 토코페르라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몸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 동물성 기름을 먹게 되면 굉장히 안 좋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고지혈증도 낮아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기름으로 채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포도 이 껍데기에는 비타민 E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비타민 E도 일종의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이것도 드시게 되면 피부가 좋아져요. 또 하나, 피곤할 때 우리가 보통 피로약 하라 하고 이렇게 약 같은 거 또는 자연강량제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대신에 이걸 먹습니다. 포도 주스. 왜? 포도 주스에는, 포도에는 포도당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설탕이 있어요. 설탕이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당이에요. 먹으면 바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기력을 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갈 때는요, 씨, 그 다음에 껍질을 다 같이 갈아서 먹을 때 아까 말한 좋은 성분을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드시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포도가요, 그런데 한 송이에 칼로리가 밥 한 공기입니다. 의외로 많죠. 예, 이유가 굉장히 단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도 너무 많이 드실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력 없을 때 포도주스 한 잔, 반드시 씨와 껍질을 같이 간 한 잔이 이 피로도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슈퍼푸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슈퍼푸드 말씀드립니다. 예, 요즘에 열대야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녁에 맥주도 한잔 하시고 소주 한잔 하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콩나물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 비타민C가 엄청 많습니다. 이 비타민C가 보통은 열에 잘 파기가 되는데요. 이 콩나물은 끓여도 비타민C가 잘 보존되는 몇 안 되는 우리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콩나물을 끓여도 비타민C가 5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국으로 먹어도 굉장히 비타민C를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콩나물의 제일 좋은 점은 숙취해소, 아스파라긴산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똑똑하시다. 바로 이야기하시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이 물질이 우리 숙취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콩나물국 끓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꼬리를 떼고 보통 국을 끓이지 않습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자, 남편이 어제 저녁에 정말 보기 싫은 남편이 술을 먹는데 보기도 싫다. 그때는 꼬리를 떼고 콩나물국을 끓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콩나물 꼬리에 아스파라긴산이 엄청 많습니다. 네, 남편이 예쁘면 콩나물 꼬리 넣어서 끓이시고요. 마음이 안 들면 꼬리를 다 떼고 드시면 또 콩나물국 안 끓이면 또 아까 일본 원숭이처럼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니까 국 끓이되 떼버리고. 그러니까 아스파라긴산은 꼬리에 많기 때문에 같이 하시라.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무침 있죠. 콩나물 팍팍 무쳤냐. 그죠? 팍팍 무칠 때도 좀 보기는 뭐해도 꼬리까지 다 무치는 것이 결국 건강에 좋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바로 여름철 다이어트 처방입니다. 관심 많으시죠? 예. 어떤 분은 그럽니다. 벌써 8월인데 다이어트는 끝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85세 되신 분이 제 외래로 오셔가지고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85세가? 왜? 더 예뻐지려고. 예.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80이 90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이어트는요, 그래서 1년 12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름철 다이어트,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이어트라는 게 겨울 되면 이게 다 땡겨요, 음식이.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를 비축해야지 겨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은 우리가 노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자극을 받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제가 푸드 두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푸드는 이겁니다. 다시마입니다. 우리 다시마에 보면 알기인산과 무기질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몸이 좋고요. 요오드라는 게 풍부합니다.
요오드가 뭔가요? 요오드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활성 호르몬, 기운이 나게 하는 호르몬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요오드가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장수마을의 특징이 일본 사람들이 다시마를 엄청 먹어요. 환으로도 만들어도 먹고 그래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왜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이 다시마가. 자, 말씀드릴게요. 다시마 미역 우리 어머님도 잘 아실 겁니다. 물에 조그마한 조각 마른 거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포만감을 일으킵니다. 다시마를 먹게 되면 몸속에서 불어요, 약간. 그래서 천천히 먹게 되시면 식사량을 전체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다시마에는 알다시피 식유성, 섬유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변비에 가장 중요한, 왜? 변비만 해결해도 1kg가 빠져요. 그죠? 그래서 이 다시마를 먹게 되면 변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푸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푸드는 바로 우뭇가살입니다. 우뭇가살이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뭐냐면 콩국에 들어가 있는 위에 올라가 있는 하얀 겁니다. 너무 좋은 게 뭐냐? 우뭇가사리는요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누구는 그럽니다. 우리 어머님 중에 한 분, 저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찝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물만 드시면 절대 살찌실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많이 안 드신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찝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밖에 안 드시는데 양은 조금인데 칼로리가 엄청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학생들 있지만 피자 한 조각의 칼로리가 650kcal. 이게 뭐냐면 밥 2공기입니다. 한 조각이. 근데 보통 우리 피자 먹으면 2-3조각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조각만 먹어도 실제로 밥을 6공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양은 적은데 칼로리가 높은 게 있고요. 오늘 말하는 우뭇가사리처럼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이어트를 위한 슈퍼푸드 두 번째는 바로 이 우뭇가사리, 그리고 우뭇가사리 콩국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콩국 자체에는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국은 적게, 우뭇가사리는 많이 이렇게 먹는 게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름철 건강관리 다이어트가 넘어갔으면 이제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남자의 음식. 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어머님들은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남자한테 좋은가? 첫 번째 푸드는 이겁니다. 양파. 많이 구하는 거죠. 예, 양파가 왜 그러냐? 이게 디페니라민이라고 우리 혈관을 압이고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뭐가 좋습니까? 혈압도 떨어지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또 하나는 남자한테 좋아. 예, 먼저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남자한테 좋은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들어보셨나요? 양파가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불면증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양파를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양파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약간 이렇게 맵게 만드는 매운 그 성분인데요. 그 성분이 공기를 통해서 솔솔 코에 들어오면 잠을 잘 오게 합니다. 진정시키는 효과가 수면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아시죠? 코에 들어가면 잠이 오는데 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뭐 잠을 자는데 의도적으로 양파를 쓰실 리는 없겠지만 양파는 훨씬 더 몸을 차분하게 만들고 남자에게 좋게 만드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파는 볶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달아지죠. 예, 이유가 뭐냐면 프로필머캡탄이라고 불리는 이 성분이 양파를 달게 만들어요. 그러면 매운맛을 없애주고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양파는 볶아 먹으면 훨씬 더 많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남자에게 권하는 두 번째 슈퍼푸드, 바로 부추. 다른 말로 뭡니까? 전구지. 그렇습니다. 예, 사투리가 바로 나오네요. 전구지였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예, 부추, 전구지 김치처럼 해가지고 푹 씹으면 진짜 맛있죠. 이 전구지 또는 이제 이 사투리 전구지라는데 부추는 남자의 몸을 화끈하게 달려옵니다. 예, 이게 양기를 돋우는 음식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걸 양기초라고 부릅니다. 양기를 돋우는 거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추를 씻어 물은 아들을 주지 마라. 들어보셨나요? 절대 부추 씻은 물은 아들 주면 안 됩니다. 왜?
며느리만 좋아. 부추 씻어물은 남편에게 줘야 된다. 영감님한테 줘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양기를 돕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 채소고요. 또 하나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뱅이 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또는 거름뱅이 풀. 왜? 한번 들어가면 부추를 많이 먹는 분들은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집에서.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에서 안 놓은, 방에서 안 놓은다고 해서 거름뱅이 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부추에 들어있는 아릴설파이드라는 향기가 나는 그건 소화를 도와주고 항암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질이나 철분, 인같이 좋은 음식이 많은, 좋은 성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자에게 꼭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부추를 씻어 물은 누구 주라? 영감님 주시라. 이 말입니다. 남편 되시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남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누구 이야기 되죠? 여자 이야기 되죠. 섭섭하실 뻔했습니다. 이제 여름철 여자의 음식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 저는 굉장히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여자들은 소중하니까. 그죠? 소중한 여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홍초. 붉은색 과실로 만든 식초를 홍초라고 하죠. 홍초 좋다는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죠. 예. 여기에도 안토시아닌이라 불리는 굉장히 좋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홍초는 산도가 우리 일반 식초가 산도가 7%, 60%, 7% 되면 굉장히 독합니다. 그런데 이 홍초가 2, 3%대입니다. 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기 제일 좋은 산도는 몇 도냐? 0.5%에서 1%입니다. 홍초를 3대1 비율로 1대3 비율로 물하고 섞으면 가장 상큼한 맛이 나는 그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여름철 얼음에 통통 뛰어가지고 저렇게 홍초 탁 마시면 기분도 깔끔해지고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연산이라는 또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젖산을, 우리의 피로 물질이거든요. 막 움직이고 나면 쌓이는 젖산을 이렇게 분해해주는 좋은 물질이 이 홍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초는 여자한테 좋은 슈퍼푸드 첫 번째 원이다. 또 하나 여자에게 좋은 음식,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두부입니다. 예, 두부는 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누구는 또 완전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미국이나 그런 유럽에 있는 여자분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갱년기 장애가 적대요.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바로 이유가 그 세국의 사람들이 콩 또는 두부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맞죠? 콩에 들어있는 이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천연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이 갱년기 장애를 막아주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갱년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죠. 무슨 뭐 여성 호르몬이 좋은 마나님한테 주셔야 되고 누구한테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물질이 뭐냐? 바로 이 아이소플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요즘에 관심 많은 이야기 하나 말씀드립니다. 면역력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메르스는 이제는 물러났습니다. 물러났지만 아직도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슈퍼푸드,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쉽죠? 표고버섯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과 네로가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 표고버섯에는 레티닌이라는 성분인데요. 레티닌에는 천연 인터페론, 천연 항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암 환자들이 버섯을 많이 끓여 먹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려서 차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최근에는 비타민 D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바로 가지입니다. 의외죠? 가지가 그런 성분이 있다는 게.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라고 불리는 항산화 물질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과 스코파론, 어렵죠?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 같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는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성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분들이 신경통과 경련에 좋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또는 이렇게 쥐가 잘 나시는 분들이 이 가지를 먹게 되면 굉장히 효험을 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지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말려서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지 음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만 가도 가지 음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려서 요즘에 이게 음식을 해먹는 방법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말려서 드시면 사치사철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싸고 좋은 우리免疫 키우는 슈퍼푸드입니다. 자, 최고 음식을 말씀드립니다. 닥터한이 권유하는 최고 음식 바로 토마토입니다. 제가 10년째 토마토를 이야기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 불리는 항산화제의 왕이 들어있습니다. 이 토마토, 우리 부산은 또 좋은 게 토마토의 산지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방울토마토 5개면 하루가 건강해집니다. 예. 또 좋은 거 있잖아요. 토마토는 사시사철 나요. 하우스에서 피우기 때문에 좋죠. 두 번째, 토마토는 상대적으로 농약을 적게 치는 작물입니다. 채소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드실 때는 진짜 가볍게만 드셔도 농약이 없고요. 큰 토마토를 먹어도 좋으냐 아니면 방울토마토를 먹어도 좋으냐 궁금하실 건데요. 방울토마토를 드셔도 5개 정도 드시면 큰 토마토 1개를 드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고, 마지막으로 꼭 토마토는 빨갛게 숙성된 토마토를 드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니 해도 제일 좋은 음식 중에 하나는 바로 토마토이고, 토마토 드실 때는 기름 성분, 올리브유에 데쳐 먹거나 하다못해 우유 한 잔하고 같이 먹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정도로 토마토를 제가 많이 자랑하고 다니면 저기 토마토 산지쯤에서 토마토 총각이나 그죠? 그다음에 뭐 홍보대사 좀 초청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이 방송 이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마토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토마토입니다. 아, 똑똑하시네요. 바나나는 영어로? 바나나. 예, 역시 똑똑하십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내 건강도 체크했는데요. 뒷부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뇌에도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슈퍼푸드,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 쉽게 접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레드 와인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와인은 와인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역시 아까 여러 번 나왔죠. 굉장히 강한 항산화 물질을 되어 있어서 레드 와인을 계속 먹는 프랑스 쪽에서는 심장혈관, 뇌혈관 질환이 훨씬 적다라는 것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에는 비타민 B1, B2, B12까지 굉장히 많은 비타민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와인을 권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남편 드시면 같이 드실 때 술이 안 취할 정도로, 얘가 15도, 12도밖에 안 돼요. 세지가 않아요. 여자분도 드실 수 있고요. 한잔 하신데 불구하고 술을 많이 안 먹어도 기분을 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날 저녁에 와인을 드시면요, 부부 이 사이가 좋아져요. 예,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인은 음식 자체로도 너무 훌륭한 음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와인이 주는 분위기, 그리고 특히 레드 와인이 주는 이 건강은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아주 우리 여름철 하기 좋은 슈퍼푸드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앞에 말했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뭐냐? 알맞게 드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와인 이야기했죠? 자, 와인을 한 병 정도를 나눠 드시면 상관없는데 와인을 각 3병씩 먹어. 그때는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실 거고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제가 말했던 어떠한 슈퍼푸드도 알맞게 드시라. 두 번째, 제때에 드시라는 겁니다. 비만한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침 굶는 분들이 비만합니다. 2끼밖에 안 먹는데 비만해?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한 끼를 굶으면 우리 몸은 굶어 죽을까 봐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찌지 않기 위해서는 제때 먹어야 되고요. 건강하기 위해서도 꼭 제때에 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무슨 토마토 이야기할 때 토마토 좋다고 집에 토마토 5상자 재놓고 토마토 먹는 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슈퍼푸드도 하나만 먹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골고루 먹었을 때 진정한 슈퍼푸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외우고 싶게 알제 골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가면 11층에 우리가 암병동이 있습니다. 암병동에는 아직도 지금 이 순간도 암과 투병을 하면서 암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20대의 암 환자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환자분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11층에서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개미처럼 보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소원이 뭔지 압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소원은 밖에 있는 저 사람처럼 하루라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난 뒤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같이 있던 동료들하고 소주 한잔, 삼겹살을 소주 한잔하고, 들어올 때 아내하고 자식하고 같이 먹을 통닭 한 마리 탁 이렇게 구워서 들어와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 보고, 그날 저녁에 기분 좋게 탁 잠을 자는 그 하루가 정말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슈퍼푸드 이야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 나는 내가 병에 걸린 것을 알기 전까지 진정 살아있음을 잊고 있었다라는 암 환자의 독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서 이 강의를 또 이야기 듣고 있는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듣고 계시는 시청객분들은 정말 본인들한테 박수를 쳐도 될 만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예.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닥터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참 저희가 그간 궁금했던 점을 너무나 잘 쏙쏙 짚어주셨어요. 특히 뭐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또 여성에게 좋은 음식, 남성에게 좋은 음식, 뭐 마지막에 최고의 음식까지 다 잘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뭘 가장 잘 챙겨 드시나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네. 다 잘 먹습니다만 남이 사주는 걸 제일 잘 먹습니다. 요새 밥 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가 그렇죠. 봐요? 많이 사주시면 고맙고요. 주로 제가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와인을 요즘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술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소주나 맥주나 이런 술을 먹으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와인은 분위기상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와인은 우리 마트에 가면 몇천 원부터 진짜 비싼 몇백만 원짜리 와인 있잖아요. 와인의 성분과 효과는 몇천 원짜리나 몇백만 원짜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와인은 비싸지 않은 와인이라도 즐기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잔씩 이렇게 분위기 낼 때 드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강의 시작하실 때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이렇게 음식을 저희가 한 번씩 쫙 다 만나보니까요. 왜 이 음식이 중요한지 알 수 있어서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님 모시고 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건강 밥상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보양식을 챙겨 드시나요? 예, 먹습니다. 이번 제가 복날 때도 특별한 보양식을 먹었는데요. 네. 예, 사실 이게 복날의 개념이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여름철 땀 많이 흘리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음식이 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양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슨 이제 삼계탕이나 장어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름지고 굉장히 기력을 세울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저는 거꾸로 오히려 요즘엔 영양 과잉이지 않습니까? 복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삼계탕, 통닭, 장어 먹으니까 저는 오히려 요번 그 복날은 좀 담백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쌈밥 쌈 많이 해가지고요. 그리고 고기 조금 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칼로리 낮고 좋거든요. 쌈밥하고 아까 말씀 우뭇가사리, 묵 그걸로 먹었더니 굉장히 특별하고 담백한 복날을 제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랑은 좀 정반대로 드셨네요. 예, 오히려 이런 게 좀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날이라도 네. 그때라도 조금 담백하게 먹자. 이 음식이 잘 안 받으셔서 그런지 그 복날 음식 먹고 오히려 설사가 난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실제로 이 복날 음식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날에 먹는 음식들이 고열량, 열량이 칼로리가 높고요. 그리고 지방이 많고 네. 고단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거 먹고 난 뒤 요즘에는 시원하게 또 수박 같은 거, 그죠? 시원하게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뒀던 거 하나 먹으면 장이 약한 친구들은 아마 100% 이렇게 설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 기름 성분 때문에 주로 설사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제거하고 말이 난 뒤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게 배탈 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이 음식물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고온다습한 지금의 이 날씨가 아마 식중독이
식중독균이 네. 가장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그렇죠. 보통 한 30도 전후에 되는 날씨가 제일 이게 식중독균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거보다 우리 어머님들이 음식을 아까워하는 마음, 그게 더 식중독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드시면 될 건데 네. 아까우니까 비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든다? 아시죠? 그러니까 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음식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치우시는 게 식중독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 경제 때문에 드시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 여름철에는 굉장히 음식을 주위에서 다들 먹긴 하지만 보통 바닷가에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근데 바다 하면 또 우리가 회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닷가 갔는데 회를 안 먹고 올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근데 또 이 회 드실 때 비브리오 폐혈증 걱정하시거든요. 예. 이건 뭐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우리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비브리오 폐혈증이 이제 유행하는 시기가 있죠. 이게 특징적인 게 간이나 콩팥이 아주 나쁜 분들이 위주로 걸립니다. 그 말은 일상적으로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들어와도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브리오 폐혈증이 유행하더라도 뭐 굳이 억지로 이불로 회를 피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근데 여름이 되면 참 과일을 많이 드시잖아요. 예. 특히 수박이나 참외가 좀 수분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좀 예. 잃어버린 수분 보충하려고 많이 예. 드시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안 좋다는 얘기를 조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많이 먹게 되는 음식들이 네. 수박, 참외, 메론 같이 수분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과일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찾아 드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수분이 많다는 뜻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만큼 빨리 시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잘 먹는다는 뜻이죠. 찬 음식, 찬 수박을 한 통을 먹었다. 100% 설사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이 나쁜 분들은 너무 차게 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또 특히나 물이 많은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은 빨리 상합니다. 상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참외 같은 경우는 쉽게 상하지 않는 참외를 구분하는 방법 아십니까? 어떻게 예. 구분할 수 있어요? 물에다가 네. 집에서 이제 며칠 된 참외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네. 이제 상인지 모르잖아요. 네. 물에 동동 띄어 보면 네. 이게 가라앉으면 상한 상입니다. 왜냐면 물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가라앉게 되고요. 싱싱한 참외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3줄 이상 이렇게 보이게 되면 싱싱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네. 꼭지가 완전히 없어진 참외, 네. 이제 말라서 비틀린 참외는 오래된 참외니까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참외를 고르는 방법까지 지금 예. 알려주셨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질문하실 거리들이 있으실 것 네. 같아서 저희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은요 다음 주에 휴가를 갈 계획인데요. 예. 제가 자멀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갈 때 까만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그 껌이나 오징어 같은 거를 이렇게 먹으면 좀 괜찮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멀미에 좋은 음식이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멀미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요. 어머나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근데 멀미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멀미가 생기는 이유가 네. 속이 안 좋아서 멀미가 생긴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서 어지럽고 미식거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멀미가 생기는 이유는요. 자, 차 안에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보잖아요. 책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몸은 떨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정보와 몸이 느끼는 정보가 다를 때 멀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책 보지 말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멀미가 잘 생겨서 그렇거든요. 자, 앞자리에 앉은 애들에 비해서 뒷자리에 앉은 애가 멀미가 심해요. 네. 맞죠? 왜?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차창밖을 보기 때문에 이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멀미가 덜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멀리 쳐다보는 거. 멀리 쳐다 창문을 내리고 앞자리에 앉히는 거. 그리고 진동이 좀 덜한 곳. 비행기를 타더라도 뒷자리보다는 날개 중심이 진동이 덜하거든요. 네. 차를 타더라도 중간 가운데가 이 떨림이 덜합니다. 그런 데 타시고 음식은 생강, 그다음에 레몬, 그다음에 껌 이런 것들을 좀 먹게 되면 상큼한 효과와 같이 예방하는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드시게 되는 것 중에 이 멀미 예방약을 미리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 타고 난 뒤에 멀미하고 난 뒤에 멀미 예방약 드시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멀미 예방약은 보통 차를 타기 1-2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점, 네. 앞에 계신 분이요? 제가 치맥을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치맥이 칼로리도 높고 속에 많이 부담된다고 해서 걱정인데 혹시 가끔씩 먹는 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 가끔씩 먹는 건 괜찮습니다. 가끔씩 먹는 건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치킨 한 마리를 프라이드를 해가지고 잘 먹잖아요. 그죠? 한 마리가 칼로리가 얼마냐면 2,500kcal. 이게 뭐냐면, 이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열량이, 하루 종일 먹는 열량이 2,500이고요. 여자분은 2,000kcal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통닭 한 마리를 만약에 프라이드를 먹게 되면,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치맥이지만 제가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프라이드나 이렇게 치맥을 먹을 때는 안주로 그 프라이드나 또 양념된 이런 그 치킨을 2~3개를 미리 내가 정한 만큼만 딱 꺼내놓는 겁니다. 그걸로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러면 뭐 칼로리를 낮추면서 우리가 적당히 먹을 수 있는 만큼 드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늘 드셔도 과하게 먹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진짜 계속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쉽지가 않죠. 술을 계속 먹게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칙을 하나 정합니다. 저희 집은 치킨을 시킬 때 네. 우리가 이제 식구가 좀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절대 부족하게 시킵니다. 아, 왜냐하면 더 알아서 조금 먹을 그렇죠. 수밖에 없게. 조금 먹고 그다음에 먹고 난 뒤에 그 또 다시 시키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맛도 있어요.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먹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예, 네. 굉장히 경쟁적으로 먹기 때문에 네. 예, 적게 먹으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영양 과잉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게 먹는 게 적당히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근데 야식을 예. 뭐 치맥도 드신다고 하지만 참 야식은 고열량, 고칼로리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식을 물론 안 먹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야식이 좋은 야식인가요? 야식은 위장에 부담이 없고 몸에 부담이 없는 야식은 없습니다. 야식이란 말은 자기 직전에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위장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이 위장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열대한데 밖에 나가는데 먹을 건 없고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우뭇가사리 콩국이나 네. 아니면 도토리 묵 같은 거. 아니 실제로 야식으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차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묵을 친다고 표현하죠. 묵을 쳐서 이렇게 양념을 잘해야 됩니다. 양념해서 이렇게 물을 비벼서 이렇게 먹게 되면 굉장히 포만감도 느끼고요. 그 포만감이 불구하고 위장은 굉장히 편합니다. 양념은 조금 많이 해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물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다음날 또 부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념은 짜지 않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 적당히 좀 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기사를 접했어요. 이 냉장고 안에 균이 변기균의 무려 10,000배나 된다고 예. 그런 기사를 접했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냉장고가 굉장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균이 안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입구 쪽은요, 계속 문을 여닫잖아요. 입구 쪽 온도는 실제로 영하가 되기가 힘듭니다. 자주 여는 경우. 특히 냉동실 말고 냉장실의 경우는 네. 앞쪽에 있는 이 식품들은 쉽게 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메모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냉장고 관리하는 원칙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음식을 넣을 때는 투명한 봉지나 밀폐용기에 담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희 집에도 보면 한 번씩 열어보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체 모를 까만색 봉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까만 봉지로 쌓여있죠. 네. 그거 사실 꺼내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냥 박아두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봉지에 대해서 저게 무엇이네?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한 봉지에 들어야지 이게 회전이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야채와 생선은 사온 즉시에 손질하고 한 끼 분량씩 담아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사자마자 손질을 다 하세요. 그래서 랩에 싸든지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그것만 꺼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꺼내게 되고요. 필요한 만큼만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명이나 구입 시기,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습관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 집도 한 번씩 열보면 오래된 요구르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요구르트를 저도 모르게 먹고 난 뒤에 나중에 혹시나 싶어서 뒤를 제끼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 이걸 안 보면 배가 안 아픈데 보면 배가 그렇죠. 아픕니다. 물론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게 그 식품이 상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건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죠. 최소한 가장 좋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좀 지났더라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럼 제가 그러죠. 이걸 왜 이렇게 놔뒀느냐 이러면 대답이 이겁니다. 마사지 할 때 쓰려고. 그런 표시라든지, 그죠? 그런 표시 없으면 저희같이, 저는 괜찮은데 집에 있는 아기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먹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표시를 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요, 냉장고를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습관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냉장고에 누구 집이라고 하면 저도 말씀드려 더 이상 못하겠네요. 어느 집 냉장고에 보면 5년 된 호주산 소고기가 있습니다. 예, 냉동실에 있더라고요. 25년만 지나면 30년 살 제가 먹을 수 있더라고요. 예, 까만색 봉지에 싸가지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달이 지난 음식은 1년이 지나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냉장고를 정리하는 습관, 사실 집안만 청소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고 해먹어야지 생각되는 것들은 주로 아까 보이는 용기에 넣어서 앞쪽에 놔두고요. 네. 나중에 먹어야 되는 걸 뒤쪽으로 나오는 걸 이거 자꾸 돌리시면 이게 오래된 음식을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습관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제가 참 많은 슈퍼푸드, 그러니까 여름철 하기 좋은 음식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것들을 주로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그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떠오르는 건 딱 하나네요. 냉장고 청소. 이번 기회에 오늘 일요일이니까 냉장고 청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집에 가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더운 여름 뭘 어떻게 먹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성우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